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세계 1위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이 로봇의 국내 한 기업이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모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도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기업이 있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완제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머노이드 완제품은 AI 기술력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는 상황이죠.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로봇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테슬라, 현대차,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가 상승의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과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세계 로봇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결정될 텐데요. 먼저 현대차 그룹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글로벌 로보틱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1조 4,500억 원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였습니다. 현재 미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완성형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스팟,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물류 로봇 스트레치, 하드웨어 설계와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된 구조로 차세대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현재 공개된 휴머노이드 가운데 상업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미 포스코 공장에 납품이 이루어졌고 미국 히타치 공장에도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말까지 스팟 1만 대, 스트레치 5천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아틀라스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틀라스는 인간이 이동 가능한 모든 공간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완전한 노동 대체 단계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도 자체 로봇 사업 매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약 1,000억 원 규모, 2030년에는 1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잠재력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로봇들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내 환경만 보더라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인력난 심화는 이미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로봇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작년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고, 사실상 자회사 편입 전략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요 제품은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물류 로봇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력 매출은 협동 로봇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삼성은 여기에 더해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로봇 기술 내재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해야 하고,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AI 기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은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생태계에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봇 역시 본질적으로는 모바일화된 전동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기존 전자 반도체 생태계와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은 10년 전부터 로봇 기술을 꾸준히 준비해 왔지만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 기업이 로봇 청소기 수준을 넘어 이제 막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삼성은 로봇 관련 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며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현재 5%대에서 2028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표하는 상징은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 휴보입니다. 2005년 처음 공개됐고 2015년 로봇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자체적으로도 웨어러블 로봇 봇핏과 구형 형태의 AI 로봇 볼리 등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삼성의 AI 플랫폼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해 완전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 제조 로봇을 넘어 AI가 판단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차세대 로보틱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체감은 이미 하락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오르면 이틀 밀리고 반등 같아 보이면 바로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확신은 없고 불안은 커졌고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투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이 특별히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없이 매번 시장에 반응하며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를 때는 불안하고 빠질 때는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약점을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본인만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작은 준비 하나를 해두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건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주식 전자책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식 전자책 안에는 어떤 기준들이 담겨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9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쐐기형 패턴, 원형 바닥, 원형 천장,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더블 바텀, 더블 탑, 역 헤드 앤 숄더, 마지막 헤드 앤 숄더까지. 다만 이 패턴들을 단순히 외워서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흔히 바닥 신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패턴을 무조건 오른다는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격보다 거래량과 흐름입니다. 왼쪽 어깨와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지 이 흐름이 만들어질 때만 매매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할 때도 단순히 위로 넘겼다는 이유가 아니라 돌파 이후에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힘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 역 헤드 앤 숄더는 실패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에서는 각 패턴마다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속임수가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안에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는데 대표 매매법 2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매매 비법입니다. 흔히 단타라고 하면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타 매매는 무작정 움직이는 가격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급과 거래량이 명확하게 몰리는 구간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차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자리, 그리고 그 거래량이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변동성이 커 보여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빠른 수익보다 빠른 판단과 빠른 정리에 초점을 맞춘 단타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거래량과 매집봉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차트에서 왜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꾸준히 쌓이거나 긴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동반한 봉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 저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가격 대비 거래량의 형태, 그리고 매집봉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세력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미 움직인 흔적이 남은 자리에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매매법 모두 공통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 초보자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엄선한 노하우만 담은 주식 전자책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마저 이어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는 베어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1%를 확보했고, 올해 추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51%까지 끌어올리며 과반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2,580억 원 규모입니다. 베어로보틱스의 핵심 경쟁력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군집 제어,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로봇들은 음식점, 병원 등 특정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됐고, 대표 제품으로는 서비스 로봇 서비 시리즈와 물류용 로봇 카르티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100%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좁은 통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작은 장애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능형 내비게이션과 다중 로봇 협업 기술을 통해 복잡한 매장 환경, 경사로, 코너 구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 로봇은 이미 시장에 상당수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가격입니다. 초기 판매가가 약 2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렌탈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의 특성상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 가격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 사업은 초기 자본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하위 밸류체인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LG에는 기존에 클로이 로봇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베어로보틱스와 통합되면서 기술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LG는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물류 자동화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클로이 로봇 사업은 2017년 인천국제공항 가이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LG는 똑똑하면서도 친근한 AI 로봇들 목표로 하고 있고, 베어로보틱스의 기술을 활용해 2025년부터 병원용 로봇 솔루션을 본격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수준이며 LG는 2030년까지 약 10%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AI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어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군집 제어 기술을 강화하면서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로봇 사업에서는 다소 후발 주제에 속합니다. 향후 과제는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 확보, 결국 로봇 사업에서 기술 시연을 넘어 돈이 되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내느냐가 LG전자의 핵심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SK그룹입니다. SK는 유일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확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온 미국 법인이 유일로보틱스에 약 36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3%를 확보했는데요.
향후 추가 투자와 지분 확대, 그리고 기술 협력 강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2011년에 설립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출신 노경식 박사를 영입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AML, 모바일 듀얼 AM 시스템 등 차세대 자동화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SK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계열사 생산 라인에 유일로보틱스의 로봇을 적극 투입해 공정 자동화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목표 자동화율은 무려 90% 이상, 즉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가속화해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전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 구축 중인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AMR 기술을 활용해 SK네트워크스 물류사업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반도체 공정 자동화율이 약 60% 수준인데 2026년까지 이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로봇과 AI가 결합된 지능형 생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SK는 휴머노이드 완제품보다는 공장과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배터리, 반도체, 물류까지 자체 계열사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SK 전략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LG, SK까지 4대 그룹 모두가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가느냐?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그룹과 연결된 로봇주가 당장 수급을 받느냐입니다. 먼 미래는 열어두더라도 당장은 전략적으로 급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SK 관련주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1순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G 쪽도 로보티즈, 로보스타, 하이젠 R&M, 엔젤 로보틱스 모두 의미 있는 기업들이지만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곳은 바로 삼성과 현대입니다. 왜냐? 최근 이슈가 된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 이슈.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과 현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GPU를 받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첫 번째, AI 로봇 공정 자동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에는 협동 로봇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능 GPU가 결합되면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장 전체의 AI화,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완전 자율형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추천주의 핵심 재료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로봇 운영체제와 생태계를 자체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고 로봇 생산 라인 전체를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공정으로 전환해 생산성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에 엔비디아 GPU가 본격적으로 탑재되면 단순 동작 로봇을 넘어서 AI 휴머노이드로 진화할 기반이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AI 제조 로봇의 두뇌를 강화하는 쪽, 현대차는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두뇌를 강화하는 쪽, 두 기업 모두 엔비디아를 통해 로봇의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도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였죠. 왜 하필 블랙웰일까요? 기존 칩 대비 AI 연산 처리 성능은 약 2.5배, 전력 효율은 3배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칩이 탑재되면 로봇이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은 이를 반도체 공정과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할 수 있고, 현대는 자율주행차 플랫폼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관련 두 종목, 현대차 관련 두 종목, 총 4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GPU 공급 계약을 계기로 AI 로봇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 관련 대박 추천주는 국내 물류 로봇 이송 시스템 선두 기업으로 현대차 전기차 및 로봇 생산 라인 자동화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관제 AI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부터 삼성과 현대 로봇 생태계에서 직접적인 수혜 구조에 있는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전자 관련 로봇 대박 추천주는 T로보틱스 그리고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 장에서 엔비디아 GPU 이슈가 반영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T로보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로보틱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첨단 제조업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 이송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산업용 로봇 기업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비가 바로 클린룸 공정용 AMR입니다. AMR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즉 자율주행 로봇을 말합니다. 이 로봇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장,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클린룸 환경에서도 실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작업 자동화가 어려운 고정밀 제조 공정에서 생산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품질 안정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0월 코엑스 로봇 행사에서도 자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GPU와의 연결 고리는 무엇일까요? 삼성은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라인을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완전 자동화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공정 현장에는 T로보틱스의 로봇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GPU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로봇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 속도, 동선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단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송 로봇이 아니라 AI 자율 제어 로봇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AI 로봇 제어, 삼성 스마트 팩토리, 엔비디아 GPU 수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묶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T로보틱스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온, LG 계열사, 미국 IT 기업 및 자동차 업체까지 스마트 팩토리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올해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로봇 자회사죠. 즉 삼성 로봇 생태계 안에서 T로보틱스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앞으로 삼성의 공정 자동화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 로봇 교체 수요 플러스 신규 설비, 확대 수요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로보틱스는 민간 공정 자동화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중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프로젝트에 AMR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하며 국방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민간 제조 자동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 방산 물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한국을 방문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죠.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처럼 물리세계와 연결된 산업은 1조 달러 시장이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잠재력이 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을 AI 로보틱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전략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 직후 가장 강하게 반응한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사실상 삼성 로봇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과 엔비디아가 GPU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연결될 수 있는 국내 로봇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고 국내에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개발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현재 레인보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주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로봇이 레인보우의 대표 휴머노이드, 휴보입니다. 이족 보행 기반의 완전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죠. 로보티즈가 상반신 중심의 셈이 휴머노이드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 격차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엔비디아 GPU, 삼성의 AI 칩, 삼성 플랫폼 생태계 이 결합된다면 단순 로봇이 아니라 AI 휴머노이드로 본격 진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휴보 시리즈를 중심으로 자율 보행 고도화 음성 인식, 환경 학습, 상황 판단 기능, 이 탑재된 차세대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삼성이 AI 로봇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국내 파트너라는 점, 이게 바로 주가의 핵심 논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 휴머노이드 기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조선용 로봇 개발 협약을 체결했죠. 조선 현장은 고위험 고난도 작업 환경입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이 적용될 경우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산업용 로봇은 오히려 확장 영역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삼성서울병원과 의료용 수술 로봇 개발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수술 로봇은 엔비디아 GPU의 연산 능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3D 비전 인식, 초정밀 제어, AI 예측 보정, 실시간 판단,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의사의 손끝과 유사한 수준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조선소, 병원, 반도체 라인까지 한국 산업 전반에 AI 로봇화를 확산시키는 중심축, 엔비디아 GPU 협력, 삼성 플랫폼 결합, 휴머노이드 원천 기술 보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내 로봇 대장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관련 로봇 대박 종목입니다. 바로 SP 시스템스 그리고 뒤이어 말씀드릴 클로봇인데요. 엔비디아 GPU 공급 축이 삼성이라면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단순 부사업이 아니라 차세대 성장 동력 3대 축 중 하나로 공식 선정했고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미래 로보틱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로봇 밸류체인의 중심에 이 두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SP 시스템스는 현대차 그룹 주요 공장 자동화, 설비 공급사입니다. 울산 공장, 기아 오토랜드,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이곳에 로봇 이송 시스템과 자동화 라인을 직접 납품해온 기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장비, 이른바 겐트리 로봇가 대표적인데요. 대형 부품을 정밀하게 이송하고 조립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설비입니다. 특히 다관절 로봇과 협업이 필요한 복합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이미 현대차 기아 주요 생산 라인에 다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상용화를 추진 중이죠. 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AI 기반 자율 제어 기능이 탑재된 현장 협업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지금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고 향후 생산 라인 투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을 대량 생산하려면 정밀 공정 자동화 시스템과 고도화된 이송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SP 시스템스입니다. 즉,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현대차 로봇 사업의 생산 인프라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 칩이 탑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로봇의 이동 경로를 자동 계산하며 최적 루트를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로 진화합니다. 즉, 인간이 직접 경로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신규 자동화 라인 증설, 고도화 설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 확대, 로봇 자동화 고도화, 스마트 팩토리 전환 가속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SP 시스템스의 장비 수요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연속적인 실적 성장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신라품 관계가 구축된 기업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천억 원대 수준이라는 점은 수급이 붙을 경우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로봇 자동차 융합 산업의 실질적인 수혜주, 오늘의 현대차 관련 첫 번째 종목 SP 시스템스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추천 종목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즉 두뇌와 관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마트폰은 삼성이 만들지만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죠. 로봇 산업에서 안드로이드 역할을 하는 기업, 그 포지션이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사로 수십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고 학습시키는 AI 기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이름 그대로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로봇 AI 플랫폼입니다. 로봇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각기 구조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죠. 카멜레온은 한번 학습된 행동 패턴을 다른 형태의 로봇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로봇이 배운 동작을 다른 로봇이 즉시 공유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 GPU의 연산 능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AI 학습 기반인데 클로봇은 이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크롬스,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일 때 크롬스는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GPU 연산을 활용해
충돌 방지 이동 경로 최적화 작업 우선순위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로봇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휘 본부 아래에서 집단 지능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제어 및 공장 내 자율 로봇 관제 시스템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스마트 팩토리, 로보택시 관제 시스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로봇은 단순 자동 기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완전 자율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엔비디아 GPU 공급 확대 이후 시장이 클로봇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클로봇은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GPU가 한국에 대량 공급되면 그 성능을 실제 로봇 제어 관제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기업, 그 수혜 가능성이 가장 직접적인 곳이 클로봇입니다. 에이펙 경주 회담 이후 GPU 협력 이슈가 부각되면서 클로봇이 현대차 로봇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재조명받는 흐름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로봇은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에스파스, 한국 공식 유통 파트너입니다. 이건 단순 판매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로부터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이 확대될수록 클로봇의 관제 통합 소프트웨어가 기본 레이어로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클로봇은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 스마트 물류 솔루션,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 이 세 축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로봇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적고 재고 리스크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빠르게 확장 가능. 이 구조는 높은 마진율과 원가 효율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클로봇은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로봇 플랫폼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GPU 공급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수혜주. 오늘의 마지막 추천 종목 클로봇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바로 엔비디아 GPU 공급 확대입니다. 네이버나 SK도 물량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축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입니다. 왜냐? 삼성은 AI 기반 제조 로봇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현대차는 자율주행 로봇 보스톤 다이내믹스 생태계 확장이라는 명확한 사업 방향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급등 가능 종목으로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클로봇 이 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 삼성,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업 파트너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기관 수급과 거래량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건 단발성 뉴스 반응이 아니라 AI 로봇 산업의 구조적 전환 초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AI 로봇 테마의 중심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삼성의 공정 자동화,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봇 확장, 엔비디아 GPU 실사용 확대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연결되는 기업으로 압축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칩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자리, 그 연결고리에 있는 기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종목,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